1942년 독일의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이 2톤 크기의 액체 로켓을 발사한 이후 5,000회가 넘는 로켓 발사가 이어졌다. 대부분 나사에 의한 것이고 중국, 러시아가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지금 발사체 개발을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중이다. 로켓을 통해 이익을 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 경쟁의 중심에 발사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켓 엔진이 있다. 로켓 엔진은 로켓에 저장된 연료와 산화제를 빠른 속도로 분출해 반작용을 얻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우주를 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장치라고 보면 된다. 세계 7번째 최엔진 보유국. 엔진이고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벼우면서 튼튼하고 에너지가 적게 들면서 추진력이 강력해야 한다. 또한 발사서부터 비행에 이르기까지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해 2021년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사용될 75톤급 추력의 신형 액체 로켓 엔진을 개발해왔다. 그리고 28일 오후 4시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이 엔진이 장착된 시험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로켓은 발사 151초 이후 엔진이 꺼졌고 최대 고도 200km까지 오른 뒤 발사장에서 남동쪽으로 429km 떨어진 제주도 인근 해상에 떨어졌다. 발사가 완료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규 1차관은 목표 엔진 연소 시간인 140초 이상을 달성해 시험 발사체가 정상적으로 발사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 이어 75톤이 넘는 중형급 로켓 엔진을 보유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다. 이번에 개발한 75톤급 엔진은 액체 산소와 케로신을 사용하는 가스 발생기 사이클의 액체 연료 엔진이다. 진공 추력은 75톤, 진공 비추력은 298S이며 재생 냉각 방식을 사용한다. 2021년 외국의 기술 도움 없이 순수한 한국형 로켓 기술로 발사 예정인 누리호는 3단으로 구성돼 있다. 1단에는 75톤급 해체 엔진이 4개의 묶음으로 장착되고 2단에는 75톤급 액체 엔진 1기, 3단에는 7톤급 액체 엔진 1기가 장착된다. 향후 화제는 1단에 들어갈 4개의 액체 엔진 묶음과 2, 3단에 있는 액체 엔진들이 외부에서 발생한 강한 진동에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도록 정교하고 유기적인 비행 제어 기술을 완성하는 일이다. 우주 강대국 견제 속에 이뤄낸 성과, 구정환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본부장은 2021년 누리호 발사까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그러나 이전의 개발 과정도 쉽지 않았다며 같은 방식으로 남은 부분을 성실하게 실험해 나갈 경우 한국형 발사체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한국기술진에 의해 순수한 한국형 기술이 이 액체 엔진 개발에
적용됐다고 말했다. 투입된 인력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50여 명, 현대중공업 등 관련 기업이 1000여 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에서 발사체 개발이 시작된 때는 1990년대 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전신인 한국항공우주연구소에서 1993년 KSR-1, 1998년 KSR-2를 발사했으나 모두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1993년 러시아에 진출했던 현대그룹이 현지 인맥을 연결해 발사체 사업을 시작했다. 1994년에는 러시아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국내 최초의 우주 개발 기업인 현대항공우주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현대항공우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소와 협력해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시도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이전이 무산됐다. 그러나 헛된 시도만은 아니었다. 당시 현대항공우주를 통해 러시아 기술을 접한 인력이 한국항공우주 연구소로 자리를 옮기면서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후 한국에서 본격적인 우주 개발이 시작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다. 이전에 우주 개발을 반대해온 미국이 2001년 MTCR 가입에 동의했다. 2002년에 도입이 결정된 KSLV-1나로 오는 러시아의 액체 로켓 엔진을 채용하고 있었다. 러시아 흐르니 체프사는 발사체 비용으로 처음 9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2004년 2억 1천만 달러로 가격을 내림으로써 기술 협력이 이루어졌다. 당시 계획에 의하면 발사체의 전체적인 시스템 설계는 한러 기술진이 공동으로 설계해 작업하고 일단 서브 시스템의 설계 제작 시험은 러시아에서 담당하면서 한국 기술진이 참여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단의 경우에는 러시아의 기술 지원 및 설계 검토를 받아 한국에서 설계 및 제작을 수행키로 했다. 협력 분위기는 2004년에 한러우주 기술협력협정을 맺으면서 더욱 강화됐다. 그러나 러시아 의회에서 기술 유출 방지를 의결하는 등 우주 강국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2006년 한러우주 기술 보호 협정이 체결되었지만 러시아 측에서 비준이 늦어지면서 발사 시기가 2008년 12월으로 연기됐고 2009년 3월에는 성능시험 항목을 추가하면서 2009년 7월 30일로 연기됐다. 2009년 7월에는 러시아 측에서 1단 연소 시험 일정을 변경하면서 발사 예정일이 2009년 8월 11일로 연기되었고 2009년 8월 5일에는 러시아 측에서 1단 연소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09년 8월 19일로 또 발사 예정일을 미루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2009년 8월 19일 첫 발사 시도를 했지만 발사에 실패하고 2010년 6월 10일 2차 발사에 또 실패하면서 한때 전국적인 비난을 듣기도 했다. 다행히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2013년 1월 30일 3차 발사에서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후 한국은
우주 강대국들의 외면 속에 해외 기술의 도움 없이 독자적인 노력을 계속해왔다. 이번 액체 로켓 엔진 개발은 한국 우주 기술의 자랑스러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리법칙계는 나사 우주 엔진 실험 성공의 과학계 반신반의 미국 항공우주국 연구진이 추진체를 사용하지 않고 엔진 내부의 마이크로파 조작만으로 추진력을 얻는 새로운 우주선 엔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미국 전문 매체 더 버지와 영국 인디펜던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의 나사 이크럭스 연구팀이 연료 없이 전자기파 조작만으로 추진력을 만드는 칸나의 엔진을 제작 추진력을 얻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지난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한 추진체 학습 회의에 참가. 칸나의 엔진 실험에서 30에서 50 마이크로 뉴턴의 추진력을 만들어냈다 고 밝혔다. 30에서 50 마이크로 뉴턴은 작은 깃털을 들어올릴 수 있는 정도의 약한 힘이다. 칸나의 엔진은 미국 과학자 퀴도 페타 가설립한 칸나의 사가 개발한 전자기파 엔진으로 전기를 이용해 마이크로파를 만든 뒤 이를 특수한 형태로 제작한 엔진 내부에 충돌시켜 추진력을 얻게 돼 있다. 마이크로파를 우주선 추진에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이는 전자기파 도압력이 있다는 것을 토대로 한 것으로 현재 태양에서 방출되는 전자를 띤 입자의 흐름인 태양풍을 이용하는 돛담배 형식의 우주선이 연구되고 있다. 문제는 이 엔진이 연료를 태워 작용-반작용에 따라 추진력을 얻는 기존 추진체 방식으론 설명이 안 되는 데다 에너지 오존 법칙과 함께 자연계를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 법칙의 하나인 운동량 보존 법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르면 어떤 물체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도 그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할 수 없다. 즉 한나의 엔진 내부에서 마이크로파가 어떤 작용을 하든 엔진 자체를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연구를 접한 과학계는 실험 결과가 사실이라면 인공위성이나 탐사선 등에 연료를 실을 필요가 없어 발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등 우주 탐사 개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상온 핵융합 등 과거 과학 사기 사례를 거론하며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나사 연구진이 실험하고 이를 학습회의에서 발표했다는 점에서 무작정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수겸 박사는 이 엔진은 기존의 로켓 원리나 물리법칙 으론 설명되지 않지만 사실이라면 우주 추진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획기적인 것이라며 다른 연구자들 의한 검증과 재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사 로켓 엔진 적층 제조 적용 확대 우주항공 진일보 세계 우주항공 분야를 대표하는 미국 항공우주국 이 로켓 엔진의 적층 제조 적용을 확대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다.
적층 제조 기술의 미래화 제조업 적용 확대를 위해 오는 10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창원 컨벤션 센터와 연결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에서 TCT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시코에서 열리는 TCT 코리아 2019 부대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컨퍼런스는 우주 왕궁 자동차 툴링 및 시뮬레이션은 디자인 이노베이션 3D PM 사업 소재 앤드 공정 처리 등 총 1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특히 나사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고급 제조 및 공정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마지드 바바, 이나사 마셜 우주 비행센터 고급 제조 책임자가 초청돼 10월 16일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적층 제조 설계 및 제조 방식의 전환을 주제 발표했다. 적층 제조는 복잡한 부품을 다양하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으며 설계도 자유롭기 때문에 경량화가 생명인 우주 항공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항공기 엔진 제작의 경우 수많은 정밀 주조와 용접 작업이 필요한데 지인은 3D 프린팅을 활용해 엔진 노즐 부품 수와 공정을 대폭 줄였으며 가장 중요한 저공급에 성공한 바 있다. 특히 우주항공 소재는 가격이 비싼 타이타늄 인코넬 등이 주로 사용되는데 철, 삭과, 공을 하면 소재의 90%를 버리게 되지.